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진 아내. 하지만 남편은 그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제발 좀 죽어라. 모든 걸 들은 그녀는 결심하죠. 이제 죽은 척한 여자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위해 큰 힘이 됩니다. 하얀 병실 천장의 형광등이 차갑게 깜빡거렸습니다. 한서연은 그 빛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교통사고 후 사흘째, 의료진은 모두 그녀가 혼수 상태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상태는 어떤가요? 익숙한 목소리가 병실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남편 박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계십니다. 다만 생체 신호는 안정적이어서. 그렇군요. 민호의 발걸음 소리가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은 채로 남편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30년 가까이 함께한 사람의 체온과 숨결이었습니다. 여보. 민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서연은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역시 자신을 걱정하고 있구나. 사고 후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잠깐 밖으로 나가주실 수 있을까요? 아내와 둘만 있고 싶어서요. 네, 그럼 이따가 뵙겠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오직 생명유지장치의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가 의자를 끌어당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꽉 잡았습니다. 서연아.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남편이 울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했습니다. 평소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던 민호였기에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힘들어할 것 같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서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사고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는데 민호가 자책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움직일 수만 있다면 그의 손을 꼭 잡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민호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발 좀 죽어라. 서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말로 심전도의 선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연명하면서 뭐 하겠어? 차라리 깨끗하게 가는 게 나을 텐데. 민호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손을 놓았습니다. 은주야, 들어와.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하이힐 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정은주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민호 병원의 수간호사였던 그녀는 항상 단정하고 차가운 인상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상태가? 변한 게 없어? 이대로 계속 누워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 계획대로 진행하면 되겠네요. 서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계획이라니 무슨 계획을 말하는 것일까요? 조심해야 해. 아직 장인어른이 계시잖아. 걱정 마세요. 회장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딸의 죽음을 견디지 못할 수도 있죠. 은주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성급하게 하지는 말자. 의심받으면 안 되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민호 씨. 응? 정말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 맞죠? 설마 듣고 있는 건 아니겠죠? 서연의 숨이 막혔습니다. 온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민호가 서연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설마, 보다시피 완전히 나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민호의 손이 서연의 이마를 스쳤습니다. 한때는 사랑스러웠을 그 손길이 이제는 소름 끼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우리 나가자. 너무 오래 있으면 의심받을지도 몰라. 두 사람의 발걸음이 멀어져 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서연은 가슴속에서 폭풍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30년,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아니, 바라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소리낼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마음속으로만 절규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호, 여보, 왜? 하지만 분노가 슬픔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신감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차가운 다짐이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죽음, 내가 직접 보여주마. 병실의 형광등이 다시 깜빡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연에게 그 빛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민호의 잔인한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멀어진 것이 느껴진 것은 1999년 28살의 서연이 민호를 처음 만났던 그 봄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한기호 회장이 주최한 자선 의료봉사 행사에서였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그때 민호는 정말 다정했었습니다. 서연이 발목을 삐끗했을 때 마치 천사처럼 나타나 상처를 치료해 주었던 젊은 의사.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눈빛은 진실했었습니다. 아프지 않으세요? 조심히 디디셔야 해요. 네, 고맙습니다. 그 첫 만남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서연에게 꽃을 선물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난 당신이 기호 회장의 딸이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한서연 그 자체가 좋은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서연은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서연아, 그 남자는 안 돼. 아버지가 사람 보는 눈은 있다. 아버지, 민호 씨는 훌륭한 분이세요. 그리고 저는 정말 그분을 사랑해요. 사랑? 그깟 것 때문에 평생을 망칠 거냐? 기호는 딸의 결혼을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민호의 집안 배경을 조사해서 서연에게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봐라, 이 남자 아버지는 빚만 잔뜩 지고 도망간 사람이야. 어머니는 남의 집 파출부로 살아가고 있고 이런 집안과 우리가 인척이 된다고? 아버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민호 씨는 자기 힘으로 의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 그게 바로 문제야. 내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 그때는 아버지 말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의 예감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민호는 여전히 상냥한 남편이었습니다. 서연아,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요. 하지만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민호가 서연의 아버지 회사 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결혼 3년째부터였습니다. 자기야, 장인어른 회사 의료사업부 확장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께서 저한테는 회사 얘기 잘 안 하시거든요. 그래도 딸인데 조금은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때부터 민호는 자주 회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아버지와 대화할 때마다 세세한 내용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장인어른이 뭐라고 하시던? 별 말씀 없으셨어요. 혹시 후계자 얘기는 안 하시던? 서연은 그때 이상함을 느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눈이 멀어 있었던 그녀는 단순히 남편이 사업에 관심이 많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정말 결정적인 변화는
아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 때 민호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서연아,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아봐. 네, 알겠어요. 검사 결과 서연 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처음으로 차가운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여보,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야? 그 후로 민호는 점점 더 냉정해졌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고 서연과 대화하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정은주가 민호의 병원에 수간호사로 들어왔습니다. 40살의 미혼 여성이었던 그녀는 유능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직장 동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점점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여보, 요즘 은주 씨 얘기를 자주 하시네요. 그래. 일 때문에 자주 상의해야 해서 그런가 봐. 그래도 너무 자주. 서연아, 질투하는 거야? 직장 일인데 뭘 그래. 민호는 서연의 걱정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예감은 맞았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민호가 응급수술이 있다며 병원에 간 날 서연은 우연히 그들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병원 앞 카페에서 민호와 은주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민호가 은주에게 목걸이를 걸어주는 모습을. 그날 밤 서연은 민호에게 따졌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수술이 있었어요? 당연하지. 왜? 그럼 은주 씨도 수술에 참여했나요? 민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은주는 수술실 간호사가 아니라고. 그럼 왜 은주 씨와 함께 있었어요? 카페에서? 서연아, 나를 미행했어? 미행이 아니라 우연히. 우연이라고? 그럼 뭐, 내가 바람 피운다는 소리야? 민호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서연을 더욱 차갑게 대했습니다. 그때 확실히 해뒀어야 했는데. 서연은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민호의 모든 행동에는 계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녀의 재산을 노렸을지도 모릅니다. 병실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어떤가요? 젊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주치의 윤지훈인 것 같았습니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간호사가 뭔가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뭔가요? 어제부터 심박수가 조금씩 변하고 있어서요. 미세하지만 감정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혹시 들킬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의식이 돌아오고 있는 건가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지훈의 발걸음이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혹시 들리세요? 서연은 모든 근육에 힘을 빼고 완전히 무반응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제발, 아직은 안 돼. 이틀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혼수 상태인 척하며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문병을 왔지만 서연이 가장 기다리고 있던 것은 민호와 은주가 다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3시경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민호의 발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함께 들렸습니다. 간호사들은 다 나가라고 했죠? 은주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이 시간대는 회진도 없으니까 1시간 정도는 조용할 거예요.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숨을 고르며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를 연기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네요. 은주가 서연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의료진들도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잖아. 민호가 서연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재는 척했습니다. 의사인 그에게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소름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민호 씨,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회장님이 계시잖아요. 장인어른 걱정은 하지 마. 이미 80 넘으신 분이고 딸의 죽음을 감당하기 어려우실 거야. 민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회장님도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지. 서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아버지까지 해치려는 계획인 건가요? 은주가 의자를 끌어당기며 앉았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요. 혹시라도 들키면. 들킬 리 없어. 완벽한 사고사였잖아. 누가 의심하겠어? 사고사라니. 그럼 정말로. 응, 브레이크 조작은 생각보다 간단했어. 의료진 중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서연의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자신의 교통사고가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살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방법을? 간단해. 사고로 죽으면 보험금도 나오고 그 무엇보다 의심받지 않거든. 게다가 운 좋게 즉사하지 않고 이렇게 연명하게 되니까 더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어. 민호가 서연의 이마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한때는 사랑스러웠을 그 손길이 이제는 죽음의 손길로 느껴졌습니다. 처리라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료사고. 간단하지. 수액에 조금만 다른 걸 섞으면 돼. 내가 의사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어?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요. 은주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섬뜩했습니다. 은주야, 넌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지? 갑자기 민호가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연하죠. 그럼 내가 부탁하는 건 뭐든지 들어줄 거야? 네, 물론이에요. 은주의 대답에 민호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말이야. 서연이 죽고 나면 재산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그동안 참고 기다려줄 수 있겠어? 얼마나요? 한 1년? 아니면 2년 정도? 그 정도면 괜찮아요. 어차피 지금까지 5년을 기다렸는데. 서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5년이라는 것은 은주가 병원에 들어온 그때부터 이미 관계가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당신만 제자리에 앉히면 끝이야. 정말요? 저를 진짜 부인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그래야 회사 지분도 자연스럽게 넘어오잖아. 서연은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들의 계획은 단순히 불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을 제거하고 재산을 차지하려는 치밀한 음모였습니다. 그런데 민호 씨, 혹시 회장님이 유언장 같은 걸 미리 써놓으신 건 아니죠?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장인어른은 아직 딸이 깨어날 거라고 믿고 계시거든. 유언장 같은 건 생각도 안 하고 계실 거야. 다행이네요. 그리고 설령 유언장이 있다고 해도 딸이 먼저 죽으면 자동으로 사위인 나에게 상속되거든. 민호의 말에 은주가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똑똑하세요. 그런데 혹시 서연 씨가 유언장을 써놓은 건 아닐까요? 설마 얘는 그런 걸 생각할 만큼 똑똑하지 않아. 그냥 순진한 아가씨로 평생 살았거든. 서연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우습게 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그럼 언제쯤 실행하실 거예요? 너무 성급하면 안 돼. 조금 더 기다렸다가 자연스러운 타이밍에. 얼마나요? 2주일? 한 달? 적당한 때를 봐서. 알겠어요. 그럼 그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연기해야 하는 거네요. 연기라니, 뭔 연기? 아, 슬퍼하는 남편과 동료 연기 말이에요.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서연의 죽음을 앞두고 웃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서연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은주야, 혹시 누가 의심하는 사람 있어? 아니요, 다들 안타까워하기만 해요. 특히 윤지훈 선생님은 정말 열심히 치료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지훈이? 그 친구는 너무 성실해서 문제야. 혹시 이상한 걸 눈치채지 않을까 걱정되네. 괜찮을 거예요. 워낙 바쁘시니까. 그래도 조심해야 해. 지훈이는 똑똑한 애거든. 민호가 일어서며 시계를 봤습니다. 이제 나가자. 너무 오래 있으면 의심받아. 네, 알겠어요. 은주도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민호 씨, 응?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죠? 30년을 함께 산 부인인데. 후회? 뭘 후회해? 진짜 사랑은 지금 시작되는 거야. 민호가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저를 선택해 주셔서. 당연하지. 서연이랑은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어. 그냥 필요에 의한 결혼이었거든. 서연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그에게는 그저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니. 그럼 이제 정말 우리 차례네요. 그래, 우리 차례야. 두 사람이 나가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병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침묵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픔보다는 분노가 더 컸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웃던 내 얼굴. 그대로 돌려주마.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새로운 각오로 눈을 떴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눈을 뜬 척했습니다. 민호와 은주의 대화를 들은 후 그녀는 완벽한 연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숨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오전 9시경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가벼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지훈 의사였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다른 의료진들과 달랐습니다.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가 정말로 자신의 회복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훈이 청진기를 서연의 가슴에 댔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심박수가 조금 빨라졌네요. 지훈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은 긴장했습니다. 혹시 들킬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간호사님, 어젯밤 환자분 상태는 어땠나요? 특별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다만, 어제 오후에 원장님과 은주수 간호사님이 다녀가신 후로 심박수가 조금씩 불안정해졌어요. 서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설마 지훈이 뭔가 눈치챈 것은 아닐까요? 원장님이 다녀가셨다고요? 네, 1시간 정도 계셨어요. 지훈이 서연의 눈꺼풀을 살짝 들어 동공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서연은 모든 근육에 힘을 빼고 완전히 무반응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뭐가요? 동공 반응은 거의 없는데 뇌파 활동이 생각보다 활발해요. 서연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혹시 지훈이 자신의 비밀을 알아챌까봐 두려웠습니다. 지훈이 서연의 손을 잡고 압박 테스트를 했습니다. 사모님, 제 목소리가 들리시면 손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서연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간절한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라도 들고 계신 건 아닐까요? 지훈이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설마요. 뇌 손상이 심각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긴 한데, 뭔가 이상해요. 지훈이 차트를 들여다보며 고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점이요? 심박수 변화 패턴이요. 마치 감정 변화에 반응하는 것 같아요. 감정 변화라뇨? 예를 들어 가족들이 오시면 심박수가 변하고 특히 어제처럼 원장님이 오신 후에는 더욱 불안정해져요.
간호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의식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서연은 지훈의 날카로운 관찰력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MRI 촬영을 다시 해보고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아, 뭘 하고 있어? 아, 원장님. 환자분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상태가 어때? 좀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민호의 발걸음이 침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상한 점이라니? 심박수 변화 패턴이 일반적인 혼수 환자와 다릅니다. 마치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 민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밀 검사를 제안하려고 했는데.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 혹시라도 의식이 돌아오고 있는 거라면. 지훈아, 너무 희망적으로 생각하지 마. 의학적으로 봤을 때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어. 그래도 확인해 보는 게. 내가 직접 진단했어. 뇌 손상이 너무 심각해. 민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서연은 남편이 지훈의 의심을 차단하려고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관찰은 해보겠습니다. 그래, 관찰은 해도 되지만 가족들에게 괜한 희망을 주지는 마. 네, 원장님. 민호가 서연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불쌍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원장님도 많이 힘드실 텐데. 괜찮아. 의사니까 감정에 휘둘릴 수는 없거든. 서연은 민호의 연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그런데 지훈아, 요즘 너무 이 환자한테만 신경 쓰는 것 같은데. 다른 환자들도 있잖아. 네, 물론입니다. 하지만 사모님은 특별한 케이스라서요. 더 세심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했습니다. 지훈아, 내 말 잘 들어. 이 환자는 이미 끝난 거야. 괜한 희망 갖지 마. 원장님,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함부로 얘기하지 마. 특히 장인어른께는 절대. 지훈이 의아한 표정을 짓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왜 그러신지? 노인분이시잖아. 괜한 기대감 주면 더 힘들어 하실 거야. 네, 알겠습니다. 민호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길이었습니다. 서연아, 빨리 편해졌으면 좋겠다. 그 말 속에 숨은 뜻을 아는 서연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원장님, 그럼 저는 다른 환자들 보러 가겠습니다. 그래, 가봐. 지훈이 나간 후 민호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서연의 귀에 가까이 입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듣고 있다면 말이야. 서연의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빨리 포기해. 고통만 길어질 뿐이야. 민호가 서연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한때는 사랑의 표현이었을 그 행동이 이제는 죽음의 키스처럼 느껴졌습니다. 민호가 나간 후 서연은 마음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습니다. 지훈이라는 의사가 있었으니까요. 지훈 선생님,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제 유일한 희망이에요. 오후가 되자 지훈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사모님, 저예요. 윤지훈입니다. 지훈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듣고 계신다면 손가락을 아주 살짝만 움직여 보세요.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요? 저는 정말로 사모님이 깨어나시길 바라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훈의 간절한 목소리에 서연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나의 유일한 동맹은 당신뿐인가요?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아주 조금, 정말 미세하게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지훈이 숨을 거칠게 내쉬었습니다. 정말 의식이 있으시는 거군요. 지훈이 서연의 미세한 손가락 움직임을 확인한 순간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안도감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사모님,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서연이 다시 한번 아주 살짝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그럼 모든 걸 듣고 계셨던 거군요. 원장님과 은주 수간호사의 대화도 이번에는 2번 움직였습니다. 지훈은 그것을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이대로 있을 건가요? 아니면?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고 더 완벽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한번 움직였습니다. 계속 기다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 선생님, 뭐 하고 계세요? 지훈이 재빨리 서연의 손을 놓고 일어났습니다. 아,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이상한 점이라도 있나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요, 별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원장님이 너무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럼 저는 이만. 잠깐만요. 은주가 지훈을 불러 세웠습니다. 혹시 원장님께 특별히 보고하실 일은 없으시겠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 그냥요. 원장님이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셔서 괜한 희망 같은 건 드리고 싶지 않아서요. 지훈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훈이 나간 후 은주가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서연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은주가 서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은 겉으로는 다정해 보였지만 서연에게는 소름 끼치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연 씨, 미안해요. 하지만 이것도 운명이에요. 은주가 속삭였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민호 씨를 사랑했거든요. 이 병원에 들어온 것도 민호 씨 때문이었어요. 서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주가 처음부터 계획을 갖고 접근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당신과 결혼한 걸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사랑 없는 결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은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못 낳는 여자와 평생 살 수는 없다고. 정말 솔직한 분이에요. 서연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릴 수는 없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고통스럽지 않게 해드릴게요. 민호 씨가 약속했거든요. 그때 문이 열리고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은주야, 뭐 하고 있어? 그냥 서연 씨와 마지막 인사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인사라니. 아직 살아있는데. 어차피 며칠 안 남았잖아요. 민호가 서연의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민호 씨, 윤지훈 선생님이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자꾸 환자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어요. 혹시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요?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하지만 조심해야겠네. 어떻게 할까요? 일단 지훈이를 다른 부서로 옮기는 걸 고려해 봐야겠어. 그게 좋겠어요. 민호가 서연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네. 심박수가 불안정해. 혹시?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너무 오래 끌면 안 되겠어.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로 할까요? 이번 주말. 토요일 밤이 좋겠어. 왜 하필 토요일에? 응급실이 가장 바쁜 시간이거든. 그리고 지훈이는 주말 당직이 아니야. 서연은 자신의 죽음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되고 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수액에 염화칼륨을 조금 섞으면 돼. 심장마비로 보일 거야. 발각될 위험은 없나요? 없어. 부검해도 자연사로 나올 거야. 두 사람이 서연의 죽음을 마치 저녁 메뉴 정하듯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에 서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토요일 밤 10시경으로 할까? 좋아요. 그때면 간병인도 없을 테니까. 응, 완벽해. 민호가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야, 정말 고마워. 당신이 없었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거야.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선택해 주셔서. 두 사람이 키스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의 침대 바로 옆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자기야, 토요일 지나면 정말 우리 세상이야. 네, 정말 기대돼요. 장인어른도 얼마 못 버티실 거야. 딸을 잃은 충격으로. 그럼 회사는? 당연히 내 것이 되겠지. 사위니까. 와, 정말 완벽한 계획이네요. 그렇지? 몇 년을 준비한 보람이 있어. 서연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몇 년 전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자신의 교통사고도 혼수 상태도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살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은주야, 혹시 다른 사람들이 의심하면 어떡하지? 걱정 마세요. 모든 사람들이 원장님을 동정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픈 남편으로요. 그래, 연기도 꽤 잘했지? 최고였어요. 정말 슬퍼하는 것 같았다니까요.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서연의 고통을 비웃는 그들의 웃음소리에 서연의 마음속에 복수심이 타올랐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네요. 응, 토요일이면 모든 게 끝나. 그 후에는 일주일 정도 슬픔에 잠긴 남편 연기하고 그 다음에 서서히 당신과의 관계를 공개하는 거야. 얼마나 기다려야 하죠? 한 6개월? 그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 알겠어요. 그럼 그때까지 참을게요. 민호가 시계를 봤습니다. 이제 나가자. 오늘은 여기까지. 네, 그럼 토요일에 봐요. 응, 토요일에. 두 사람이 나가면서 불을 껐습니다. 병실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서연은 어둠 속에서 다짐했습니다. 죽은 내가 돌아오면 누가 먼저 쓰러질까? 토요일까지 이틀이 남았습니다. 서연에게는 복수를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금요일 새벽 서연은 마지막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내일 밤이면 민호와 은주가 자신을 죽이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전 8시 지훈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 저예요. 지훈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제 밤에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정말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서연이 손가락을 살짝 움직였습니다. 원장님과 은주 수간호사의 행동이 너무 수상해요. 그리고 당신의 치료에 대해서도 소극적이고. 지훈이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혹시 탈출할 생각은 없으세요? 서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탈출이라니 생각해보지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위험할 거예요. 서연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지훈을 믿어도 될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있을까요? 두 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동의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밤에 실행하겠습니다. 자정쯤에 제가 올게요. 지훈이 일어서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아, 벌써 왔네? 네, 원장님. 일찍 와서 환자들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래, 우리 서연이는 어때? 민호가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변화 없습니다. 그렇구나. 참 안타까워. 민호의 목소리에는 가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훈아, 내일부터 너를 다른 부서로 옮기려고 해. 지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요? 중환자실이 바빠서 인력이 필요하거든. 그리고 너무 이 환자에게만 매달리는 것 같아서. 하지만 원장님, 이건 명령이야. 내일부터 중환자실로 가. 지훈이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까지만 여기서 일해. 지훈이 나간 후 민호가 서연을 내려다봤습니다. 서연아,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민호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 말이야. 고맙기도 해. 덕분에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었거든. 서연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은주와 함께하는 인생이 정말 기대돼. 당신과는 달리 그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거든. 민호가 서연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편히 가, 서연아. 민호가 나간 후 서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밤 반드시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고. 오후 3시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한기호였습니다. 서연아, 아버지야. 기호의 목소리는 늙고 지쳐 있었습니다. 딸의 사고 이후로 많이 늙은 것 같았습니다. 의사들은 희망이 없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포기할 수 없어. 기호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서연아, 아버지가 그때 너무 심했나? 민호와의 결혼을 반대할 때 말이야. 서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의 걱정이 맞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그 남자가 믿어지지 않았어. 눈빛이 탐욕스러웠거든. 기호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너의 행복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런 일이. 아버지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울고 싶었습니다. 서연아, 깨어나줘. 아버지 혼자서는 안 돼. 그때 문이 열리고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 민호야. 수고가 많구나.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죠. 민호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떠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그렇겠지. 하지만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나? 물론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호가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다, 민호야. 너 같은 사위가 있어서 든든해. 서연은 아버지가 민호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너무 자주 오시면 건강에 해로우실 텐데. 괜찮아. 딸을 보는 게 유일한 낙이거든. 그래도 몸조리를 하셔야죠. 민호가 기호를 부축하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시죠. 내일 또 오시면 됩니다. 그래, 그럼 내일 또 올게. 기호가 서연의 손을 마지막으로 꼭 잡고 나갔습니다. 민호가 기호를 배웅하고 돌아왔습니다. 서연아, 장인어른도 이제 얼마 못 사실 것 같아. 딸을 잃은 충격이 클 테니까. 민호의 차가운 말에 서연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밤 11시 지훈이 조용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휠체어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준비되셨나요? 서연이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조용히 해야 해요. 간호사들이 순찰을 도니까. 지훈이 서연을 조심스럽게 휠체어로 옮겼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제 차가 지하 주차장에 있어요. 거기까지만 가면 됩니다. 지훈이 휠체어를 밀며 복도로 나갔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훈의 차가 구석진 곳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사모님, 제 집으로 가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제가 아는 안전한 곳이 있어요. 거기서 계획을 세우시죠.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 서연을 차에 태우고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침내 서연은 죽음의 덫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사모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서연은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의 거짓을 세상에 다 퍼뜨려 주지. 복수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호의 병원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연의 죽음 이후 슬픔에 잠겨 있던 민호가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참석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에는 의료계 인사들과 사회 유명 인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민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며 그의 용기를 격려했습니다. 원장님, 정말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서연이도 이런 자리를 좋아했거든요.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민호는 완벽한 슬픈 남편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넥타이를 메고 시종 침통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은주도 정중한 간호사복 대신 단정한 검은 드레스를 입고 참석했습니다. 민호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은주 수간호사님도 수고가 많으셨어요. 사모님을 끝까지 정성껏 돌봐주셔서 저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은주의 연기도 완벽했습니다. 슬픔에 잠긴 동료의 모습이었습니다. 행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연회장 뒤편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한 여성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지훈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설마. 웅성거림이 연회장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축사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제 아내 서연이는 항상 이런 자리에서 제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곁에 없지만 그때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민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여보, 제가 여기 있어요.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천천히 돌아본 민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내 서연이 휠체어에 앉아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서연, 내가 어떻게... 민호의 손에서 마이크가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알려진 한기호 회장의 딸이 살아 나타났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연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조용해진 연회장에 그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죽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요. 사람들이 더욱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살아 있었습니다. 제 남편과 그리고 제 남편의 연인이 저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지켜보면서요. 은주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출구를 향해 몸을 돌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민호 씨, 놀라셨나요? 제가 살아서 돌아와서? 서연이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미 걸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훈의 도움으로 재활치료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서연아, 정말 내가... 네, 저예요. 당신이 그토록 죽기를 바랐던 그 서연이요.
서연이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죠. 서연이 단상 위에서 연회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제 남편 박민호는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제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요. 연회장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함께 세운 사람이 바로 정은주 수간호사입니다. 은주가 화들짝 놀라며 부인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그럼 이 녹음 파일은 뭐죠? 서연이 작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수집한 증거들입니다. 녹음기에서 민호와 은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토요일 밤 10시경으로 할까? 좋아요. 그때면 간병인도 없을 테니까. 수액에 염화칼륨을 조금 섞으면 돼. 심장마비로 보일 거야. 연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녹음 내용을 듣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녹음도 있습니다. 서연이 다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브레이크 조작은 생각보다 간단했어. 의료진 중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민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제 교통사고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살인이었어요. 서연의 말에 연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민호가 황급히 해명하려 했습니다. 서연아, 이게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라고요? 그럼 이것도 오해인가요? 서연이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민호와 은주가 키스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5년 동안 불륜을 저지르면서 저를 속였죠. 은주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죄송하다고요? 저를 죽이려 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로 끝내려고 하시나요? 이때 연회장 뒤편에서 한기호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민호, 이게 정말이냐? 아버님, 이건 내 딸을 죽이려 했다는 게 정말이냐? 기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해입니다. 저는 절대 오해라고, 녹음까지 있는데 오해라고. 기호가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이놈, 처음부터 내 딸을 이용할 생각이었구나. 기호가 민호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하는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은 무슨, 내가 내 사위였나?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너 정은주. 기호의 시선이 은주에게 향했습니다. 감히 내 딸을 죽이려 했어? 은주가 바들바들 떨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당장 나가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때 경찰들이 연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이 미리 신고해 둔 것입니다. 박민호 씨, 정은주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다가왔습니다. 잠깐만요. 증거가 어디 있다고. 민호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이미 제출했습니다.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호 씨, 은주 씨, 이제 마지막이에요. 두 사람이 수갑을 찬 채로 끌려나갔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군요. 민호의 절망적인 표정을 본 서연은 복수가 완성되었음을 느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호와 은주의 재판은 세간의 큰 관심을 받으며 진행되었습니다. 살인미수, 보험사기, 재산탈취 음모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은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집에서 조용히 회복 중이었습니다.
몸은 이미 완전히 나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아침 식사 준비됐다. 기호가 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사건 이후 아버지는 회사 일을 뒤로 미루고 딸을 돌보는데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 금방 나갈게요. 서연이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예전보다 야위긴 했지만 눈빛만은 더욱 또렷해진 것 같았습니다. 식탁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은 서연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애정은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서연아, 오늘 지훈 의사가 온다고 했지? 네, 마지막 검진을 받기로 했어요. 지훈은 사건 이후 서연의 주치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운영하던 병원은 사건의 여파로 문을 닫았고 지훈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친구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그 친구 아니었다면 기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지훈 선생님 덕분에 살 수 있었어요. 오후 2시 지훈이 방문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정중하고 성실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지훈 선생님 와주셔서 고마워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죠. 지훈이 간단한 검진을 시작했습니다. 혈압, 맥박, 반사신경 등을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셨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사모님의 의지가 강하셨기 때문이죠. 지훈이 청진기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떠세요? 몸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데. 서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혼란스러워요. 그럴 수밖에 없죠.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으니까. 복수는 했지만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공허해요. 서연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가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훈이 의자를 가까이 당기며 앉았습니다. 사모님, 이제 정말로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예요. 자신을 위해서라니. 지금까지는 남편을 위해, 아버지를 위해, 복수를 위해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한서연 자신을 위해 살아보세요. 서연이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실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뭘 하고 싶은지도 천천히 찾아가면 돼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그때 기호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지훈 의사, 수고 많았네. 아닙니다, 회장님. 오늘로 치료가 끝나는 건가? 네,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기호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고맙네. 덕분에 딸을 되찾았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지훈이 일어서며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잠깐만. 서연이 지훈을 불러 세웠습니다. 선생님께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지 못했네요. 아니에요, 사모님.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로 죽었을 거예요. 서연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고개 드세요. 부끄럽습니다. 지훈이 서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모님이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보상받았어요. 혹시 가끔 안부 인사 정도는 드릴 수 있을까요? 서연의 질문에 지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 연락하세요. 지훈이 나간 후 서연은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서연아, 뭘 그렇게 보고 있어? 기호가 딸 옆에 앉았습니다. 그냥 하늘이 예뻐서요. 그래, 정말 맑은 날이네. 아버지와 딸이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뭐가? 아버지 말씀을 안 들어서요. 처음부터 민호와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기호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그래도, 서연아, 이제 그만 자책하자. 지나간 일이야. 기호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늦지 않았어. 새로 시작이라뇨? 응,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하는 거지. 서연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뭘 하고 싶으셨어요? 젊었을 때, 나, 나는 음악을 하고 싶었어. 음악이요? 응, 피아노를 치고 싶었어. 하지만 현실이 허락하지 않았지. 기호가 아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라도 하세요. 이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중요하죠. 기호가 웃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지. 서연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저도 뭔가 찾아봐야겠어요. 그래, 천천히 찾아봐. 급할 것 없어. 저녁이 되어 서연은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 앞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이유, 이제야 알 것 같다. 서연이 벤치에 앉아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부터 써온 일기장이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다시 살아야 한다. 펜을 들고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복수는 끝났다. 분노도 이제 놓아주려 한다. 남은 것은 나 자신뿐이다. 58배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것이 두렵기도 하지만 설레기도 한다. 서연이 펜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선생님 말이 맞다. 이제는 정말로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긴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나고 진짜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일어서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음걸이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가 피아노 학원 광고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하실 거예요? 그래, 너 말대로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 저도 뭔가 찾아볼게요. 좋아, 우리 같이 새로 시작하자. 아버지와 딸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악몽 대신 새로운 꿈을 꾸며 새로운 삶을 향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